오늘 커피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조금 좋은 정보들 많이 드리기로 온 조준석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엔지니어 쪽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2급, 1급 뭐 바리스타 아니면 엔지니어, 로스터 기타 등등의 자격증을 시험을 볼 때 제가 심사위원으로 했었고, NCS 국비지원 바리스타 강사, 바리스타뿐만 아니라 로스팅이나 엔지니어 강사도 같이 병행, 라떼아트 같은 것도 병행해서 강사를 했었고, 현재는 조준 로스터리의 대표로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잔의 커피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쭉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마지막에 드시는 아메리카노나 라떼나 드립이나 혹은 맥심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오늘 스토리를 쭉 설명드릴 거고요. 이런 10가지 단계를 거쳐서 커피가 됩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 커피라는 거를 재배를 하고, 그다음에 수확, 그걸 가공한 다음에 선별해서 생두가 되고, 그 생두를 로스팅을 거쳐서 원두가 되고, 그거를 분쇄해서 추출을 해야 커피가 된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이거를 다 설명을 하면은 보통 한 2박 3일에서 3박 4일 정도 걸려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를 다 훑고 지나갈 수는 없고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마다 각각 자기네 기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는 4가지 기준으로 나누는데 이렇게 결점도의 개수, 그 다음에 스크린 사이즈, 밀도, 재배 고도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결점도의 수는 뭐냐면 생두를 한 포대를 이렇게 담아놓고 이렇게 300g 정도 툭 퍼서 뺍니다. 그래서 거기에 벌레 먹은 거나 부서진 거나 이렇게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몇 개가 나오냐에 따라서 그레이드를 붙여서 그레이드 1부터 그레이드 6까지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대표적으로 에티오피아 나라에서 주로 저렇게 많이 하고, 인도네시아에서도 저렇게 등급을 매깁니다. 그래서 G1이 제일 좋은 거고 G6가 제일 안 좋은 건데, 아무래도 이제 수출을 할 때, 나라에서 수출을 할 때 돈이 되는 것들을 더 많이 수출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G5나 G6는 볼 수 없고 G4까지만 저희가 수입을 받아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G4 정도는 볼 수 있어요. G1이 제일 좋은 거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스크린 사이즈. 이거는 이제 생두의 크기로 분류를 하는데, 케냐가 대표적인 나라죠. 케냐 AA, 더블 A라고도 하죠. 많이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나요? 아, 네. 좋습니다. 네. 보통 이제 케냐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더블 A 혹은 AA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 이제 카페에도 한참 했었는데, 한 10년 정도 했었는데, 카페에서 딱 하면은 이제 핸드들이 판매를 하는데 어떤 약간 나이 지긋이드신 손님분이 오십니다. 와서 딱 케냐를 보시고, 뭐야 여기 더블 A 아니네? 이러고 그냥 가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분한테 그냥 가셨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 등급은 맛으로 나눈 게 아니라 크기로만 나눈 거기 때문에 AA가 제일 좋다, 최상급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AA가 있고 AB가 있고 이제 사이즈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는 건데, AB가 AA보다 더 맛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케냐나 탄자니아 이런 데 나라들은 저 등급을 쓰는데, 거기 거는 꼭 크다고 다 맛있는 게 아니니까 그거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이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프리모. 네, TV 광고에서 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스프리모와 엑셀서로 크기로 나눕니다. 근데 콜롬비아는 조금 다르게 크기만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실제로 품질도 같이 함께 봅니다. 그래서 엑셀서가 스프리모보다 맛도 없어요. 크기도 작고. 근데 우리나라에 다행히 콜롬비아는 수프리모만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먹는 콜롬비아 원두는 엑셀서는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거의 다 수프리모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밀도로 구분하는 나라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과테말라랑 코스타리카는 SHB, 스트리클리 하드빈 혹은 그냥 하드빈 이런 식으로 2가지 등급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밀도가 단단한 콩이 더 좋은 콩이다라고 기준을 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밀도로 나누는 거고, 그 밑에는 이제 재배 고도로 나누는 나라도 있어요. 온두라스나 니카라과 기타 등등 그런 나라들은 스트리클리 하이그로원이라고 해서 높은 고지대에서 생산이 됐을 때 더 좋은 맛이 난다, 이렇게 이 나라들은 이제 기준을 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도 이제 설명만 드린 거고, 사실 뒤에 것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다 웬만하면 SHB나 SHG가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이 콩이 그래서 맛있냐 맛없냐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다 저렇게 높은 등급으로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품질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는 게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 맛으로 어떤 사이즈나 뭐 밀도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실제 맛으로 보는 건데, 보통 이제 커머셜 등급의 커피가 있고 위에 이제 스페셜티 등급의 커피가 있습니다. 이 스페셜티 등급은 뭐냐면 이 원두를 맛을 보고 83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은 콩에 스페셜티라는 등급을 부여를 합니다. 어디서 부여를 하냐면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제 자격 갖고 있는 SCA라는 국제 스페셜티 커피 협회가 있는데 거기서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스페셜티 등급을 받은 그 농장의 커피는 다 이제 스페셜티 등급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프리미엄이 붙어서 더 비싸지고 대신에 더 맛있는 거를 이제 증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페셜티와 커머셜로 나뉘는데, 커머셜 중에서도 얘를 뭉뚱그려서 다 커머셜로 보기에는 예를 들면 80점짜리도 있고 60점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하이 커머셜과 로우 커머셜로 나눕니다. 그래서 요거는 따로 표기가 되지는 않고 그냥 이제 좀 커머셜 등급을 받긴 했는데 이 농장의 그 농장주가 억울하다. 그럼 거기다 점수를 적는 거예요. 이거는 81점짜리다. 82점짜리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걸 보고 아 이거는 하이 커머셜이네. 거의 스페셜티 등급에 준하는 커피네 하고 드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크게는 커머셜과 스페셜티로 나누고, 스페셜티 중에서도 마이크로랏이라는 커피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농장에서 한 섹션만 따로 특별 관리를 하는 섹션이 따로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단위의 나무들 몇 그루만 아주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가장 품질 좋게 나오는데 마이크로랏이라고 하는데, 마이크로랏도 당연히 스페셜티 안에는 속하는 농장에서 나오는 거고, 다만 이제 특별 관리를 했다고 해서 더 맛있냐라고 했을 때 대체로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표기는 더 상위의 것으로 표기는 했지만 사실은 스페셜티 범주 안에 그냥 들어가는 커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농장 입장에서는 더 특별 관리를 했으니까 당연히 더 비싸게 판매를 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소비자가 구매하는 단가에서는 좀 차이가 납니다. 마이크로랏이 제일 비싼 거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네, 요렇게. 그래서 요거를 더 잘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게 스페셜티인지 아닌지, 이게 마이크로랏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나중에 원두를 구매해서 이제 드실 때 딱 판단을 해서 드시면 훨씬 더 맛있는 커피를 드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참고로 저희 이제 지금 공급하고 있는 원두들은 다 스페셜티 등급. 네. 케냐는 희한하게 걔네들은 나중에 태그로 이렇게 자기네 정보를 적어놓고 이름은 그냥 그 농장 이름만 딱 적어놔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케냐 뭐 시안부 AA 이런 식으로만 써놓고, 근데 케냐는 대신에 스페셜티 등급을 AA 다음에 TOP, 그러니까 탑을 붙여서 판매를 합니다. 나라에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케냐 같은 거 드실 때 이름의 길이를 보지 마시고 뒤에 TOP가 붙었는지, 그 TOP 아니에요. 그 뚜껑 따서 마시면 TOP 아니고 그냥 TOP 네 붙었는지만 기억하시면 되고, 웬만한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이름이 긴 것들이 더 고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맛은 순서가 네, 신맛, 단맛, 쓴맛 순으로 갑니다. 자, 로스팅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로스팅이 되면 처음에는 이제 그냥 생두에 갖고 있는 풋내가 나겠죠. 풋내가 나다가 이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정도 수준의 로스팅이 될 때 신맛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단맛이 나오고 그 다음에 쓴맛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당배전을 하면은 쓴맛이 나오겠죠. 여기서 끊으면. 근데 만약에 로스팅이 쭉 되다가 여기서 배출을 해버렸어요. 그만 볶았어요. 그러면은 신맛이 더 많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끊어서 나오면은 단맛이 더 많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로스터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좀 신맛이 더 많이 났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요쯤에서 그만 배출. 그 다음에 단맛. 그럼 여기서 배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자, 중요한 거는 맛의 이 향의 무게가 신맛이 가장 가볍고 그 다음 단맛, 쓴맛이 제일 무거워요. 무겁다는 건 뭐냐면 신맛이 그러니까 쓴맛까지 갔다고 해서 신맛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신맛은 그냥 처음에 생성돼서 그대로 쭉 가는데 쓴맛이 무겁기 때문에 얘를 눌러져 있는 거겠죠. 그래서 잘하면 느껴지기는 합니다. 근데 강조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단맛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맛도 여기서 딱 끊으면은 단맛이
신맛을 살짝 눌러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쓴맛처럼 아주 누르진 않기 때문에 신맛과 단맛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핸드드립을 먹을 때는 요 정도 포인트, 중배전 정도의 포인트로 먹는 게 가장 맛있고, 이제 에스프레소를 추출해서 먹거나 할 때는 이렇게 한 여기까지는 가줘야지 그래도 아 내가 커피를 먹었구나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은하는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있는 산호는 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배전도에 따라서도 신맛의 강도, 뭐 단맛의 강도, 쓴맛의 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분쇄를 해서 곱게 갈아서 추출이라는 거를 해야지 한 잔의 커피가 되는데, 이 추출은 달임식, 그 다음에 침출식, 여과식, 가압식 이렇게 나오는데, 달임식부터 설명을 드리면 터키식 커피라고도 하고 이브릭 혹은 체스베라고도 부릅니다. 자, 터키 커피인데 이거는 뭐냐면 저희 이제 한약 다려내듯이 커피랑 물하고 같이 넣고 불에 끓이는 거예요. 그러면 커피가 막 끓어나겠죠? 끓어나면 그거를 탁 부어가지고 딱 먹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설탕이 조금 들어가서 달달하긴 한데 커피랑 물하고 같이 막 끓여냈기 때문에 일단은 커피가 갖고 있는 거의 모든 성분이 다 나왔다고 보면 되고, 그래서 쓴맛이 주를 이루는 커피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필터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커피 알갱이가 그대로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먹으면은 굉장히 텁텁해요. 근데 터키 사람들은 아직도 이걸 즐겨 먹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프렌치 프레스라고 하는 기구인데, 여전히 미국에서는 이걸 많이 집에서 가정에서 많이 먹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미국은 가보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뭘 먹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저는 이제 미드로 미국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녹차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두를 뜨거운 물에다 담굽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러난 물이 있겠죠. 거기서 이제 원두만 빼고 우러난 물을 먹는 거예요. 녹차랑 똑같죠. 녹차도 침출식으로 보통 이제 추출해서 먹는 건데, 커피도 이렇게 먹었습니다. 근데 얘는 커피는 알갱이들이 막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건져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망이 있는 건데, 망을 이렇게 밑으로 쑥 누르면은 그 커피 알갱이는 망에 걸러져서 밑에 쭉 쌓이겠죠. 그럼 그 위에는 이제 맑은 물만 있을 거예요. 커피가 우러난 물. 그거를 따라서 마시는 거. 이거를 프렌치 프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드셔보시면 굉장히 맛있어요. 굉장히 맛있고, 다만 이제 그 망이 스텐 망인데, 철망인데, 거기서 이제 원두 알갱이를 다 걸러주지 못하기 때문에 한두 알갱이 정도는 입에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얘는 그래서 추출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얼마나 오래 우려낼 건가 이렇게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녹차도 마찬가지. 녹차 보통 한 3분에서 4분 정도만 우리고 빼야지 맛있죠. 그걸 그대로 담가놓으면 진짜 떫은 맛이 나는 것처럼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 시간만큼만 추출을 하고 빼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도 예를 들면 한 4분 정도만 우려내고 그냥 쭉 따라놓고 얘는 바로 버리시는 거죠. 계속 두고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먹는 거를 침출식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여과식. 얘는 뭐냐면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달라요. 뭐냐면 얘는 종이 필터 같은 필터를 끼고 원두를 위에 담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을 부어요. 그 뜨거운 물이 원두를 통과해서 밑으로 떨어집니다. 원두는 위에 그냥 그대로 있고 물만 투과해서 밑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떨어진 물을 마시는 거를 여과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건 뭐라고 부르냐면 핸드드립이라고 부르죠. 핸드드립은 근데 사실 콩글리시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넘어온 콩글리시고, 실제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브루잉 커피라고 부릅니다. 추출을 했다, 추출해낸 커피다 해서 브루잉 커피, 혹은 필터를 사용해서 추출을 했다 해서 필터 커피,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이게 이제 정식 표현이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카페를 할 때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저는 이제 배운 사람이니까 브루잉 커피 딱 했어요. 이제 사람들이 와서 다 100이면 100 다 물어봅니다. 핸드드립은 없어요? 이러고 이제 가세요, 이렇게. 그래서, 네, 저는, 제가 국비전 강의를 할 때도, 바리스타 강의를 할 때도, 제 수강생이 지금까지 하면 한 500명 좀 넘게 아마 한 1000명 가까이 될 텐데, 저는 늘 이걸 설명을 드리거든요. 근데 여전히 그걸 모르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또 23명이 추가됐으니까, 네, 이제 어디 가서, 핸드드립 없냐고 물어보지 마시고, 네, 브루잉 커피, 이렇게 하시면은, 모르겠어요. 그냥 잘난 척 한다고 욕먹을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정식 명칭은 그렇다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 물을 먹는 건데, 얘가 이제 맛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리스타의 스킬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커피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리냐, 그리고 어떤 레시피로 잡아서 내리냐에 따라서 맛의
편차가 엄청 심합니다. 우리나라나 얘는 이제 이탈리아에서 처음 이렇게 먹게 됐고, 그게 이제 세계로 퍼져서 먹게 됐는데, 에스프레소의 어원은 이제 익스프레스라고 해서 좀 빨리 추출을 해서 먹는다라는 어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추출을 하는 게 특징입니다. 한 잔이 나오는데 30초 정도 걸리게 되는 거예요. 네, 얘는 이제 신출시이기 때문에 그냥 물을 다 받아서. 역시 바리스타. 그렇게 이제 일정 시간 지나면은 추출을 해서 이제 물을 뺍니다. 이거 하나씩 받아주시고. 이렇게 양쪽을 드시고. 네. 어떠세요? 완전 다르네. 완전 다르시죠? 이게 같은 에티오피아 때도 완전 다릅니다. 이게. 궁금하시죠? 근데 그러니까 리액션이 시원찮아서 이게. 하나는 단맛이 이렇게 받으면 그쵸? 그게 내추럴. 네, 내추럴 단맛도 하고. 그거 맞네. 이것도 맞죠? 네, 맞아요. 그럼 이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합니다. 궁금하시죠? 그럴 줄 알고. 요건 이제 드립백으로 만들어놨는데, 여기 앞에 N자 써있는 게 내추럴, 그 다음에 여기 W자 써있는 게 워시드예요. 요거 이제 끝나면 하나씩 그냥 하나씩 가져가서 나중에 보시면은 맨 처음에 보시면은 여기 안에 이제 있던 물이 빠져나오는 걸 보실 거예요. 자, 틀어볼게요. 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스팀 가시죠. 이렇게 스팀만 나오는 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얘는 살짝만 여는 게 아니라 무조건 끝까지 다 열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우유는 여기 노즐 저기 스팀 피처에 스파웃이라고도 하고 코라고도 하는데 여기 코처럼 생겨가지고 코라고 하는데 이 코 끝에 오도록 우유를 담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유 양은 맞아요. 나베프로가 제일 맛있어요. 우유가 나베프로가 제일 맛있다. 자, 이렇게 이 정도 양 확인하시면 됩니다. 코 높이 딱. 네, 코 조금 밑으로. 네. 자, 그러면은 요게 이제 라떼 잔이에요. 오늘은 라떼 잔으로 실습을 해보고, 네, 이제 드실 때는 이제 종이컵으로 하실 건데, 어쨌든 오늘은 한번 예쁘게 나와야 되니까 놓고, 아메리카노는 여기 첫 번째 버튼 누르셨죠? 라떼는 두 번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 세팅을 좀 해놨는데 첫 번째 버튼으로 하면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두 번째 버튼으로 누르면은, 자, 언제 스팀을 시작하냐면 그라인딩이 끝나고 딱 스팀 시작할 때 같이 스팀을 들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노즐을 끝까지 세워놓고, 자, 요거 이제 가까이서 보셔야 돼요. 자, 스팀 피처의 코를 노즐에 딱 기대놓고, 아까 로즐링 포인트 있죠? 거기까지 쏙 요만큼 담가 놓습니다. 그 다음에 탈게요. 그러면 치즈 소리가 나죠? 네, 이렇게 회전하는 거 보이시죠? 온도는 이정도가 됐을 때 꺼주시 찰랑찰랑하죠? 이렇게 됐을 때 노즐 수축 먼저 하고 커드 하고, 자, 이제 그러면 샷이 나왔죠? 자, 오른손잡이 기준했을 때 손잡이가 나쪽 방향으로 오도록 하고 45도 기울입니다. 그 다음에 자, 처음에 안정화 톡 섞어주세요. 끊고 그 다음에 가까이서 후 하트 이런 식으로. 오늘 요거를 그리시는 분께 박수를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옆에서 보셨을 때 우유가 올라온 게 아니라 표면에 같이 붙어 있죠. 네, 이렇게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했다.